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경제학의 모든 것을 가장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드리는 경제학 짱박사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거시경제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경제성장론을 함께 정복해 볼 건데요. 그 첫 시간으로 경제성장의 기본 개념이랑 이건 시험 출제 1순위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정형화된 사실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오늘 내용만 제대로 딱 소화해도요. 진짜 한 문제는 확실히 챙겨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가만히 보면 우리들은 부모님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졌을까요? 이 엄청난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경제 성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관문부터 통과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경제 성장이라는 게 뭔지 그 뜻부터 확실하게 도장을 꽝 찍고 넘어가야겠죠? 우리가 서로 같은 용어를 써야 대화가 통하니까요. 경제 성장. 이게 그냥 단순히 나라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1인당 그리고 실질입니다. 자, 실질이 왜 중요할까요? 만약에 물가가 10%나 올랐는데 내 월급은 5%밖에 안 올랐다고 쳐봐요. 그럼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늘었어도 내가 실제로 살 수 있는 건 오히려 줄어든 셈이죠. 그래서 물가 상승이라는 거품을 쫙 뺀 진짜 성장을 봐야 하는 거고요. 또 1인당은 왜 중요할까요? 나라 전체 소득이 2배로 늘어도 인구가 3배로 늘어버리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오히려 더 팍팍해지겠죠? 그래서 결국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몫이 꾸준히 늘어나는 지가 경제성장의 핵심입니다. 자, 슬라이드에 있는 수식을 한번 크게 보시죠. 경제학에서 보통 Y는 생산량이나 소득, yield를 뜻하고요. L은 노동, labor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Y를 L로 나눈 이 값은 노동자 한 명이 얼마나 생산해내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거죠. 경제성장이란 바로 이 Y분의 L 값이 계속해서 쭉 커지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자, 이제부터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니콜라스 칼도어라는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성장하는 데이터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몇 가지 공통적인 패턴, 말하자면 정형화된 사실, 스타일라이즈드 팩트라는 걸 발견했어요. 아니, 미국이든 영국이든 우리나라든 역사도 문화도 전혀 다른 나라들이 성장하는 모습에 어떤 공통된 규칙이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 사실들은요, 앞으로 우리가 배울 모든 경제성장 이론들이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 최종 목표 같은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시험에 단골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사실입니다. 이거 방금 전에 봤던 바로 그 값이죠? 네, 맞습니다. 노동자 한 명당 생산량, 즉 1인당 산출량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부모님 세대보다 더 풍요롭게 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 거죠. 첫 번째 사실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노동자 한 명당 사용하는 자본, 그러니까 기계나 장비 같은 것들의 양도 꾸준히 증가한다는 거죠. 여기서 K는 자본을 뜻하는 독일어 카피탈에서 따온 기호예요. 생각해보세요. 옛날에는 우리 조상님들이 삽으로 땅을 팠다면 지금은 포크레인을 쓰잖아요. 이렇게 더 좋고 더 많은 장비로 일하니까 생산량이 늘어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의외의 사실이 나옵니다. 노동자 한 명당 자본 K/L이 계속 늘어나면 그 자본의 가치나 수익률도 계속 변해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본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이 실질이자율 R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힌트만 살짝 드리자면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자본이 많아질수록 자본 하나가 추가로 만들어내는 생산량이 조금씩 줄어드는 자본의 한계 생산성 체감 현상이랑 깊은 관련이 있어요. 네 번째 사실도 비슷한 맥락에서 안정적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자본, 산출량 비율,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100원어치 물건 Y를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기계나 설비 같은 자본 K가 얼마냐, 이걸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해서 1,000원어치, 만원어치를 만들어도 이 생산에 필요한 자본의 비율은 신기하게도 크게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뜻이죠.
자, 이제 생산의 결과를 어떻게 나누어 가는지 분배의 문제입니다. 나라 전체가 만들어낸 소득이라는 커다란 피자 파이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파이를 두고 노동을 제공한 노동자가 임금으로 가져가는 조각이랑 자본을 제공한 자본가가 이윤으로 가져가는 조각의 상대적인 크기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표를 보면서 수식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서 W는 임금, L은 노동자 수니까 WL은 노동자들이 받은 임금 총액이죠. 이걸 전체 소득 Y로 나눈 게 바로 전체 피자파이에서 노동자가 가져간 조각의 크기, 즉 노동소득 분배율입니다. 마찬가지로 R은 이자율, K는 자본이니까 RK는 자본가들이 가져간 복, 즉 자본가의 피자 조각이 되는 거고요. 칼도아는 바로 이 피자 조각의 상대적인 크기가 거의 일정하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 비율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노동이 약 70%, 그리고 자본이 약 30% 수준에서 정말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세상이 바뀌어도 이 분배의 법칙만큼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6번째 사실입니다. 앞서 말한 이 5가지의 놀라운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나라마다 성장하는 속도에는 아주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어떤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정말 눈부시게 성장하는 반면 어떤 나라는 수십 년째 제자리걸음인 경우도 있죠.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경제성장론이 풀어야 할 또 하나의 거대한 숙제입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들 시험장에 그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 머릿속에 사진을 딱 찍듯이 저장해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꼭 캡처해 두세요. 자, 외우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증가하는 것 2개, 산출량, 자군량, 안정적인 것 3개, 이자율, 자본 산출량 비율, 소득 분배율, 그리고 나라마다 다른 것 하나, 성장률. 앞으로 배울 모든 성장 모형은요, 바로 이 사실들을 설명하기 위한 여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 경제성장론이 처음에는 조금 낯설고 이게 뭔가 싶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저 짱 박사와 함께 이렇게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간다고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정말 멋진 집을 완성하게 될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이나 그 외 뭐든지 궁금한 점이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네이버 카페 짱 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시면 됩니다. 카페에 오시면요, 여러분과 같은 길을 걷는 많은 동료들이 있고요. 질문과 답변들이 데이터베이스처럼 아주 잘 정리되어 있어요. 무엇보다 저희 실력파 조교님들과 저 짱 박사가 직접 여러분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말고 언제든 찾아오십시오. 오늘 첫 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오늘 배운 이 정형화된 사실들을 설명하기 위한 첫 번째 모델, 솔로우 모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